안녕하세요. 임양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1단원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중력 단원을 나가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중력입니다. 우리는 중력이 무엇인지, 지구와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사이의 관계, 즉 중력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경험하는 힘입니다. 낙엽이나 열매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폭포와 강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또 산이나 계단을 오를 때,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힘을 떠올렸습니다. 또 그는 중력의 세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짜잔! F는 R제곱분의 G M1 M2.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기에서 G는 중력 상수라는 특정한 값이고요. M1과 M2는 중력에 관여하는 각각의 물체 질량을 의미합니다. 물체들의 질량이 크다면 당연히 중력도 커지겠죠. 그리고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세집니다. 반대로 거리가 멀어진다면 중력은 약해집니다. 이 그림을 봅시다. 선생님의 질량은 60kg, 사과의 질량은 1kg입니다. 선생님과 사과 중 어디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클까요? 질량이 큰 선생님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큽니다. 또 지구 주변에 질량이 60kg인 인공위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선생님과 인공위성 중 어디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클까요? 선생님이 지구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가 더 큽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과 사과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선생님한테 날아오진 않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크기가 매우 작아 효과를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느낄 수 있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을 대표합니다. 지표면에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우리의 입장에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중력은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짜잔! F는 mg, 여기서 m은 물체의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지표 부근에서 중력 가속도는 약 9.8m/s 제곱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쿨하게 10m/s 제곱으로 분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쿨하게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기로 약속합시다. 그렇다면 지표 부근에서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0N입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60kg인 선생님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60 곱하기 10 해서 600N이 나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부릅니다.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체더라도 지구에서 무게가 600N으로 측정된다면 달에서는 무게가 약 100N 정도로 측정됩니다. 이렇게 물체의 무게를 달에서 측정하면 지구에서 측정할 때의 6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중력에 의해 지구의 대기층이 형성되어 동물과 식물이 호흡할 수 있습니다. 질소와 산소 같은 기체는 수소나 헬륨에 비하여 무겁습니다. 수소와 헬륨은 중력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대신 질소와 산소 같은 기체가 지구에 남아 대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아 기체들이 쉽게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달에서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지구에서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대기가 휘박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중력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일으킵니다. 대류 현상은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라 중력이 달라서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서 성장한 빗방울이 결합하여 중력에 의해 비나 눈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 물과 대기가 순환합니다. 또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구조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동물은 다리로 무게를 지탱합니다. 식물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머리처럼 심장보다 높은 위치의 기관으로 혈액이 공급되기 위해 혈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혈압이 높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중력을 받는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지한 상태에서 가만히 잡고 있던 공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체는 중력에 의해 낙하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공의 속력을 측정해보면 1초에는 10m/s, 2초에는 20m/s, 3초에는 30m/s, 1초마다 속력이 10m/s씩 증가합니다. 즉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모든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 속력이 10m/s씩 일정하게 증가하며 동시에 지면에 도달합니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다는 전설이 내려오죠. 실제로는 공기 저항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기를 없앤 진공 상태에서는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동시에 떨어집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며 곡선을 그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럴 때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 공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직 방향으로 공은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습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또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이 클수록 물체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다가 언젠가는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운과 실력을 겸비했다면 지구 주변을 계속 돌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뉴턴은 이러한 발상을 통해 지구를 공전하는 달에도 중력이 작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지해 있던 자신, 낙하하는 사과, 지구를 공전하는 달, 이렇게 모든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도록 치밀한 계산을 토대로 발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중력이 무엇인지, 지구와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만유인력 법칙 그리고 힘과 운동의 관계는 영국의 과학자 뉴턴의 작품입니다. 1665년 영국에서 흑사병이 퍼지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던 뉴턴은 흑사병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뉴턴은 철학과 과학에 대한 사색을 많이 하였고 그 결과 힘과 운동의 관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은 일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뉴턴처럼 내면적인 큰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